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와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익산시청에서 열린 전문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7개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한 달 전 제동이 걸렸던 대하역 광장 조성 계획을 또다시 시의회에 설명했습니다. 시는 내년에 마련되는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역 광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토부가 해야 할 사업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주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들의 상상력이 톡톡 튀는 자동차 2,000여 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소라산 일대에서 나무들이 베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란 나무를 벌목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활용성이 낮은 나무를 벌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와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익산시청에서 열린 전문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7개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익산시 중점 사업인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 영역 완료 보고회에서 7개 세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우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동물 헬스케어 산업진흥원을 비롯해 동물 유래 감염병을 분석하는 동물원 헬스 질병정보연구센터와 인수공통연구자원 보존센터 조성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분야 고도화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동물의약품 임상 3상 시험 지원센터, 동물의약품 인허가 지원센터, 동물 헬스케어 벤처타운 조성도 제시됐습니다. 제안된 세부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400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6년간 조성됩니다. 차별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산 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 확보 및 플랫폼 구축 방안,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기반의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도내 바이오 클러스터 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동물 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새로운 활용 영역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동물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발굴해 클러스터로 유치하고 동물 의약품 분야 초기 기업과 성장을 위한 토지 제공, 세제 혜택 제공 등 업무 협약을 맺는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국가 R&D 연구 개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이나 시기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업 체계의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잘 되게 된다면 기업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종 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익산시는 이들 세부 계획을 토대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산형 일자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대표는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에디슨 모터스 군산 공장은 지난해 말까지 전기버스 58대를 조립 판매했지만 올해는 41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MPS 코리아의 투자 철회에 이어 에디슨 모터스의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도내 아파트는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값 동향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도내 아파트 가격은 1주 전보다 0.02% 또다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강원만이 상승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법안 통과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가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2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인 20대 국회 3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법 통과가 저조한 이유는 잦은 여야 대립과 법안 내용이 비슷한 중복 발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세종시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도교육청과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 고교용지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2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용지 확보를 위해 중고교 통합학교 등 다양한 설립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 인구 유입과 양질의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해 고교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가 대하역 광장을 만들겠다며 한 달 전 토지 매입비를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데다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달 뒤 군산시는 광장 조성에 철도 환경 용역까지 추가해 다시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대하역광장 조성 계획을 시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대하역 인근에 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고 국토부가 20억 원을 들여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매입하는 대하역 광장 부지 대신 국토부 땅인 70억 원 옥산 돛대산 부지를 30억 원을 더 줘 교환하고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비를 세워줄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토부가 해야 할 광장 조성에 굳이 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군산시는 한 달 뒤 철도 경쟁력을 살펴보겠다며 대하역 광장 토지 매입비 40억 원에 용역비 1억 원을 추가해 다시 시의회 협조를 구했습니다. 내년 수립되는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역을 담기 위해서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항역이 생기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10년 후 걱정해야 할 사업을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2035년도에 새만금 신항역이 생기거든요. 그때 앞으로 13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지금 군산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행정력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세미나 등을 통해 군산의 철도 환경 개선 등을 설명하고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하역 확장과 남군산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군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논리 개발을 위해 전문가 용역 추진과 철도 환경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하역 광장 조성 사업. 시급성이나 사업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시선이 여전해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강임준 시장의 반발에 중단한 임시회 일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는 강 시장이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 불출석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경권위는 전날 기반시설 부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다루면서
시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 시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불출석으로 경건위는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임시회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군산의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비용 지원, 아이돌봄의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우민 부의장은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아이돌봄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이돌봄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7,475명으로 1년 전보다 8%인 623명이 줄었습니다.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2명으로 전국 평균 5.1명보다 1명가량이 적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높아졌습니다. 익산시가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현행 6국 35과 3담당관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 녹색정원, 바이오 분야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5급 단위인 교육청소년과와 푸른도시관리사업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미래 농정국은 바이오 농정국으로 바뀌는 등 일부 조직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한편 익산시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열리는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됩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주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지스코. 경주형 자동차를 연상케 하는 매끈한 디자인의 차량들이 각종 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한켠에서는 참가자들이 대회 시작 전 분주히 차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위치한 오프로드 경기장. 뜨거운 햇빛 아래 늘어선 천막 안의 공기는 엔진 소리와 학생들의 열띤 토의로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차량을 정비하는 이들의 눈빛은 세계적인 자동차 스포츠인 포뮬러1 못지않습니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전국 77개 대학 121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차량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심미적인 부분만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뒷바퀴도 같이 조향해낼 수 있는 기계식 사륜 조향 아이디어도 그렇게 기어박스로 제작을 해서 동시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만 1년,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직접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용접이나 절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할 줄 알아서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직접 설계한 거랑 직접 만들어 본 거랑 이제 차이점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총 상금 3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비포장 도로 경기인 바하와 포장 도로 경기 포뮬러, 기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술 부문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이번에 대회를 준비를 좀 매우 열심히 한 만큼 최대한 트로피를 노리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축하 무대와 특별 강연도 마련돼 대회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청춘들의 열정이 가득한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미래 자동차 산업의 인재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 인화동 도시재생구역의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익산시는 협약 대상자에게 주택 수리와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일부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둥진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국제식품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열린 독일 국제식품 품평회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4곳에서 27개 육가공 제품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출품 제품 가운데 81%인 22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독일 국제식품품평회는 국제품질평가기관인 독일 농업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 식품 기업에서 3만 개 이상의 제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익산 백제로와 익산대로의 가로수인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만개, 화산 가로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꽃이 장관인 배롱나무 가로수는 백제로변 서광교차로에서 웅포대교까지 22km, 익산대로 황등 신기교차로에서 함열까지 11km, 모두 33km 구간에 심어졌습니다. 꽃이 100일간 핀다고 해 목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배롱나무는 붉은 꽃과 줄기의 무늬가 아름다워 조경수로 많이 쓰이는 수종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적용돼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소라산 일대에서 나무들이 베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란 나무를 벌목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익산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활용성이 낮은 나무를 벌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대상지인 익산 소라산. L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 등 수십 그루가 밑둥만 남았습니다. 어림잡아도 둘레가 40cm가 넘는 수령 40-5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엄청나게 굵은 소나무들을, 좋은 나무들을 자르는데 이게 나무요. 이거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그게 클 수가 없어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기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어 다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입니다. 그거 옮겨서 조경수로 써도 되거든요. 택지개발 명목 아래 지금 산림 훼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 익산시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소라산 민간특례 사업지구의 조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라산 민간특례 사업지구의 생태등급은 관련법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생태등급 1에서 3등급은 식생 보존이 원칙이지만 4등급 이하부터는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벌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식생을 다 조사를 해요. 통상 한 3등급 이하, 4, 5등급 이런 것들은 부득이 이제 그런 벌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익산시는 수령이 많은 큰 나무보다 중소형 나무가 생장률과 정착률,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더욱 높다며 이에 해당하는 162그루는 이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옮겨 심어서 좋은 나무들은 우리가 이식을 하고. 익산 도심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소라산.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베어지면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0만 782명, 해외 유입 3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7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46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1,558명, 익산 671명, 군산 56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일 기준 0.94로 2달 만에 1 이하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4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49,798명으로 44.4%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5.6%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주도로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 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2년 넘게 도맡았고 최근 직장갑질 119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목에는 외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5억 2천만 원을 들여 도내 하천변과 탐방로 등에 서식하는 가시박과 돼지풀을 비롯해 큰잎베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될 퇴치 작업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2달간에 걸쳐 생태계 교란생물 서식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온라인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위기가구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에 익산 주민톡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한국전력과 협의를 마치고 전력 사용량 등에서 이상 패턴이 발생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군산시가 시립교양악단을 이끌어갈 새 지휘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백정현 상임지휘자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고 공모 방식을 통해 새 지휘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새 지휘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 상임지휘자는 지난 2016년 9월 1일 상임지휘자로 위촉돼 2년을 단위로 3차례 재임용됐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에 나선 의료기관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유공의료기관 시장 표창 수여식을 열고 원광대학교 병원과 익산병원, 즐거운약국 등 16개 의료기관에 익산시장 유공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말 휴일 검사와 진료를 진행해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한국철도발전사와 남북철도의 연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담은 특별 사진전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익산역에서 개최합니다. 익산의 향토기업 순성 RPC가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햅쌀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2022년 정규 3기 프로그램을 9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23도에서 26도의 기온 동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